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은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네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더리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아마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원래는 7월 4일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SEC가 7월 8일까지 S1의 수정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자산운용사들이 본인들의 S1 양식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월 8일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그것들 한 일주일 정도 혹은 2주일 정도 검토를 거치고 나면은 자, 이번 7월 달 내에는 아마도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인 건 알겠는데 정말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성장세들이 가속화되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요, 바네크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오늘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니는 어떤 의의는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기관의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봤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들이 지금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투자하지 않았던 기관들이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이슈들이죠. 자, 그런데 스테이킹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본들은 지금까지 이더리움에 노출되지 않은 또 신규 자본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킹 조항이 빠지더라도 유의미한 어떤 물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에 관한 문제들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관들이 굉장히 디파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통화청과 손잡고 이 디파이 거래를 한번 실행해 봤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이 디파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이더리움이 제도권이 인정한 자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매스 어덥션, 즉 대중화의 가능성들도 더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들도 더 많은 부각들을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솔라나 ETF를 신청한 바네크 같은 회사들도 있죠. 즉 앞으로는 알트코인 ETF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등판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1년간 36억 달러, 한화로는 대략 5조 원 정도의 금액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뉴머니와 올드머니, 즉 새로운 자금과 오래된 자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자금이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올드머니 중에서 11% 정도, 즉 이미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는 올드머니가 11% 정도가 이더리움 현물 ETF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가정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는 36억 달러이지만 최상의 경우에는 120억 달러,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16조 원 정도까지도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네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격이 이더리움에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네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강점으로는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레이어 2를 필두로 해서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일 플랫폼으로서는 모든 플랫폼들, 즉 웹2와 웹3에 있는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몇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즉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급속도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71%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어떤 변화들을 보면은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아주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4조 달러, 한화로는 약 5,538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5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7,614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촉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월간 2,7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들을 유치했다라고 하죠. 자, 이 정도 규모면 이 단일 플랫폼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2와 웹3에 있는 모든 플랫폼을 통틀어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 모든 플랫폼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수익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트위치라든지 이베이, 페이팔, 페이스북 이런 모든 플랫폼 대비로 해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성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수익들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AI,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스, 게이밍,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 페이먼트, 소셜미디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파이낸스입니다. 48.71%이죠. 자, 그 다음이 페이먼트, 즉 결제나 송금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대략적으로 70% 내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디파이 분야에 많은 자본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네크 보고서에서는 앞으로도 금융과 어떤 결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어떤 강세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RWA를 필두로 해서 금융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이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 탄생했던 그 과정들은 금융에 한정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의 역할들을 더 많이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금융이나 어떤 페이먼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더리움의 어떤 사용성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WA 섹터를 예로 들더라도 이 RWA에서 금융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 즉 모든 자산들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들도 꾸준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네크 보고서에서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치로는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이죠. 주식 60%, 채권 40%, 이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암호화폐를 최대 6% 정도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통 기관들이 금융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할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비율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략적으로 3대3 정도 비율로, 즉 3%대 3% 정도 비율로 들어갔을 때 가장 최적화된 어떤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바네크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전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71.4%대 28.6%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가지고 갈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배분하면 좋을지를 여기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구간들에서 이 정도 비율로 갔을 때 샤프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 추세들을 그렸었죠. 이더리움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물량 자체가 전체 물량의 대략적으로 78%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충성 홀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이더리움을 굳건하게 많이 모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자,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은
22,000달러, 한화로는 대략적으로 3,056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네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45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케이스의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장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들,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연평균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어떤 수익성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추세들보다도 더 많이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는 무려 15만 4천 달러, 한화로는 2억 1,30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바네크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어 케이스,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에서는 360달러, 즉 50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네크가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됐을 때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시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어떤 사업들을 확장해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초기 국면에 있는 데다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관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 사업은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이제 막 제도권에서 인정한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굉장히 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자산들에 어떤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이 모아나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